차리! 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다양한 Q&A를 준비해 왔습니다. 희철이, 청각장애 학생이 말을 하지 않거나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듣기 환경의 어려움 유무, 그리고 재활 정도에 따라서 말을 잘 구사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이에게 2번 정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랬는데도 잘 듣기가 어려우시다면 필담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소통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기를 꼭 해줘야 하나요? 모든 수업 내용을 문자로 제공을 해야 되나요? 필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모든 수업을 필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자리 배치를 고려하시거나 FN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차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 학생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공와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장치와 외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부 장치 때문에 MRI나 CT를 찍게 되면 그 부분이 검게 나오거나 아니면 자석이 움직여서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머리 내부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MRI 혹은 CT를 촬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아이라는 걸 의료진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에서 잡음이 들린다고 말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이러한 잡음 같은 경우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끼게 되면 에어컨 소리도 잡음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기기 이상으로 인해서 기기에서 잡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에 주변 소음 때문에 수업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아이가 말을 해준다면 FM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곤 합니다. 쉬는 시간이나 급식 시간 등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소통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건 그 소음 자체를 없애는 건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덜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이의 손잡고 그 소음원에서 2-3걸음 정도만 멀어지더라도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소음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아이가 너무 소음 때문에 듣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아이 손잡고 2-3걸음 이동하신 뒤에 아이와 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이 말을 할 때 먼저 사람을 치면서 말하거나 자기 말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말을 걸거나 주의를 끌려고 상대방을 손으로 이렇게 톡톡 치는 방법으로 시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행동이 정도가 지나치거나 빈번할 경우에는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이해 교육이 꼭 필요할까요? 사실 청각장애 학생도 이런 청각장애, 자신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고 친구들끼리도 몰랐던 정보를 알면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기에 청각장애 이해 교육을 추천드리는 경우고요. 그런데 만약에 청각장애 학생이 나 청각장애 이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학생과 잘 상의하신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각장애 학생이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 교사로서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이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흥미로운 놀잇감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 몇 명이서 함께 놀도록 해주시면 아이가 친구 사귀는 교우사 관계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별점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등의 장애 학생과 어울리는 것을 과도하게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을 너무 배려하다가 오히려 특별 대우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적절한 선은 뭘까요? 사실 도움을 주는 것을 특별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청각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청력과 무관한 경우라면 청각장애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대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른 기준으로 대해 주지 마시고 청력과 무관한 경우라면 똑같은 결과를 적용하시는 것이 청각장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청각장애 학생 학부모와 소통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한된 청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자리 배치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FM 송수신기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청력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체해 주시는 다른 평가 방법을 고려해 주시는 것도 권고를 드리고요. 학부모의 연락이 필요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면 되는지도 우선 학부모님과 먼저 의사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이 종종 지시사항을 놓치거나 수업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교사의 지시를 말로만 전달하지 마시고 말과 함께 판서나 PPT 자료 등 여러 가지 시각적 정보를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재의 해당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주시면서 학습 전체에게 우리 지금 몇 쪽에 어디 읽을 차례죠?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학습 내용을 미리 예습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관련 내용의 자료나 학습시를 전 차시에 미리 알려주어서 어떤 주제나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안내해 주시면 청각장애 아동의 학습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시면서 궁금하실 만한 사항을 정리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의 달팽이에서는 인공와우 청각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인공와우 지침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아이의 난청을 발견하는 단계부터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언어재활 치료를 받은 후 학교와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의 생애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특히 아이의 인공와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후에 어떻게 재활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부모님께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의 달팽이 홈페이지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치시는 교사분들을 위한 청각장애 학생 교육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교육 가이드가 보다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톡톡톡 티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